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정부 과제에,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애초에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을 좀 몇 차례 고사하셨다고 전해졌었는데요. 혹시 어떤 과정을 좀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겼다고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작성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동의를 한 바 있다.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당선인 후보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야당의 거래 의석까지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인수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그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 침해,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수위원회 구상과 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정부 과제에,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관님의 인수위원회 앞으로 설립과 관련한 저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뭐 받으실까요? 네. 몇 개 받고 네.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업신 이하입니다. 애초에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을 좀 몇 차례 고수하셨다고 전해졌었는데요. 혹시 어떤 과정을 선택하셨는지
뭐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이렇게 함께 승낙을 하셨습니다. 네. 네, 강신 국민의힘과 그 경제 1분과 2분과가 이제 아니었는데 네. 양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1분과는 이게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1분과는 이제 거시, 재정, 금융 이런 쪽이 있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합일 수 있는 네. 겁니다. 일각에서 지금 총리 인준을 좀 빨리 서두르신다는 의도가 있는데 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또 빨리 더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하고요. 권양숙 여사님하고 통화하신 거 내용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리 지명 문제는 하여튼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그렇게 정할 것이고요.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TBS 이종입니다. 그 인수위의 크기를 3개 정도 네. 되는데요. 그 인수위원장이 3개 크기를 동시에 겸직을 한다. 아니요, 한 개만.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거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는 인선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문제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그 방역과 의료 이런 분야에 이제 나름 전문가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그 지원금에 대해서 1,000만 원 공약을 하셨는데 대체로 이 지원금은 언제 정도까지로 일자를 주시나요? 제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 손실 그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후보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네. 야당에는 이제 거대 의석 가지고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인수위 내에서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그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 침해,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그 기획위원회라는 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기획위원회가 다른 분과들과의 직제 정비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새로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이것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위원회를 둬서 또 제가 약속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이게 정부 업무만 받아가지고 국정과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정말 외람되거나 저희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그 특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동의를 한 바 있다.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네. 네. 말씀 주시고. 네. 인사 원칙에 관련해서요. 항상 네. 능력과 실력을 당선인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30%들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 돼버려서 이기주 기자님께서 전화 손 주셔서 하시고 네. 나머지는 그 빅백으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수 네.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인님 그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북한의 최근 ICBM 그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는 밝힐 수 없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을 좀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려워서인지 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후속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며칠 전에 발사한 그 발사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대변인에게 그동안의 저희의 원칙과 입장을 여쭤보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였죠. 당선인의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네. 그동안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래, 한 분만 더 하고. 네, 네.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아시아나국 김보령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수위원을 2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로는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의 특위가 있다고 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좀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요, 숫자가.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가지고 인수위원장, 인수부위원장, 인수위원 요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위원, 또 실무위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회 이거는 법에 무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분과에 그 인수위원들이 아마 좀 이렇게 TO를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어요? 글쎄요, 보통 7개 분과면은 인수위원을 3 또는 4수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5 이렇게 가고 이러진 않고 또는 하나나 둘 있는 그런 분과는 없고요. 보통 3단이면 4 정도로 이렇게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 기획수정이 좋았는데요. 외교안보랑 정무사복 관련해서 세계 분과는 통일동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 제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인수위원회는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또 인수위 조직에서 하고 물론 저에게 보고는 하겠죠. 네. 근데 과거에는 그 세계 분과도 다 금융요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통일동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통이동과 또 삼청동에 이제 2군데에다가 이거를 두는데 통이동에 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해야 되고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청동 금융연수원 자리에 그걸 두는데 또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수위원장도 저하고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도 통이동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가지는 당선인이 챙기고 몇 가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 같이 통이동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머지 네. 백불로 그래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